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이언스 리더 제15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란스 지방과 소화 비만 그리고 HDL의 손상입니다. 네, 먼저 트랜스 지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불포화 지방산과 같이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포화 지방산처럼 행동한다는 것이고요. 실온에서 이 고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보관과 가공에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맛과 향도 좋아진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세히 보면 불포화 지방산인데 멀리서 보면 포화 지방산처럼 보이는, 그래서 수소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 이런 자연적인 그 이중결합이라면, 이 트랜스 지방은 이제 수소가 반대 방향을 보고 있어서 좀 인공적인 그런 그 이중결합이다. 그러한 이제 그 기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전투 식량의 그 버터 대용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렇게 그 올레익산처럼 이런 자연적인 기름은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어서 이렇게 구번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액체로 존재하는데, 이 트란스 지방은 이렇게 그 선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고체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차곡차곡 잘 쌓이기 때문에 이름은 일라이드 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 몇 가지 잘못된 그 트란스 지방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그 트란스 지방의 종류와 양을 파악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포장 성분표에 보면 트란스 지방 양이 의무적으로 잘 표기되어 있으니까 꼭 그 읽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또 트란스 지방은 튀김하고 프라이만 있으니까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그 도넛이든 가공식품에 이렇게 잘 이렇게 흔히 쓰이게 됩니다. 크래커에도 있고요. 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위적인 그 트란스 지방이 해롭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지방은 뭐 트란스 지방이든 아니든 다 똑같다. 뭐 포화지방이든 불포화지방이든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트란스 지방은 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내리기 때문에 이런 그 심장과 두뇌 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트란스 지방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트란스 지방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식품 제조 회사에서는 새로운 그 맛과 향을 정지시키는 그런 이제 이 첨가물들을 계속 이제 만들고 있죠. 네, 시간이 갈수록 사실 우리는 이런 그 패스트푸드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패스트푸드가 대부분 밀가루 음식인데 여기에는 그래서 당화산물이나 트란스지방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이걸 또 주문 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없어서 이제 운동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성인 인구의 40% 정도가 이 비만 환자이고요. 청소년은 한 18% 정도가 이렇게 비만 환자라는 2015년, 16년의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겠죠. 점점 이제 미국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달 앱 전문 업체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또 미국에는 뭐 이런 우리는 잘 모르는 그룹허브나 뭐 우버 이트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이런 그 푸드 딜리버리가 하는 앱들하고 그다음에 이런 건강하고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역할을 보인다는 것이 이제 작년 논문으로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인과 청소년에서의 비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성인 인구의 40%가 비만이라는 건 사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패스트푸드와 배달 앱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참 이게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이 가져다 준 그런 슬픈 일이죠. 네, 그래서 1970년대 후반쯤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미국에서의 성인 인구의 비만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이 다가오면서 이제 완전히 증가하게 되고요.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밀가루의
그다음에 그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점심, 저녁 계속 소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영국 여왕은 절대 그 저녁 시간에는 탄수화물을 드시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계속 이걸 이제 배달 앱을 통해서 먹고 있으니까 점점 이제 비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가장 그 큰 비만국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중국이 새로운 그 비만국으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도 더 많은 이 비만 인구가 한 거의 9천만 명에 이르는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있죠. 사실은 참 이게 큰 국가적인 문제이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엄청난 의료비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각 나라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트랜스 지방을 금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5년에 이제 그 트랜스 지방의 생산을 금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WHO에서도 이제 트랜스팻을 완전히 이제 없애자. 그 언제까지? 2023년까지 없애자는 이제 그런 그 요구를 각 정부에다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그 4대 병원 중에 하나죠. 메이오 클리닉이나 하버드 그 의대에서는 이런 트랜스팻이 그 이중으로 당신의 그 심장 건강을 위협한다. 왜냐하면 배드 콜레스테롤 LDL이죠. LDL을 올리고 HDL을 내리니까 이제 그 안 좋으니까 우리가 먹지 말자 이런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트랜스팻이 그 이런 그 관상동맥 질환, 이 심혈관 질환의 그 동맥 병변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이 HDL을 내리는 거는 잘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 내리는지 그리고 HDL이 콜레스테롤이 내려가는 거 말고 더 나쁜 기능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14년도에 그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그 어떻게 이 HDL을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어떻게 그리고 지방간을 일으키는지를 이제 밝혀서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연히 해롭다고 알려진 트랜스 지방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그 이 좋은 저널에 이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당 분야에서 그 상위 1% 그래서 HDL의 양을 줄이고 그리고 HDL의 품질이 떨어지는지를 그 어떻게 비교했느냐 하면 이제 그 우리가 그 HDL을 재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재합성된 HDL 안에다가 이렇게 그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그다음에 트랜스지방산을 각각 다 이렇게 넣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네 가지의 HDL이 어떻게 서로 기능이 서로 다른가를 비교해 본다면 트랜스 지방이 있는 쪽에서 가장 기능이 나빠지는지 금방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그 많은 그 실험을 했었지만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제 제브라피쉬 베아에게 이 각 네 가지의 HDL을 각각 주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대조군을 HDL을 주사했을 때는 이렇게 그 정상적인 발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꼬리도 쫙 펴지고요. 그리고 까맣게 이제 이 멜라닌도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눈동자도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포화지방산을 주입했을 때 약간 좀 느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직까지 이렇게 좀 색소가, 그러니까 눈의 색소가 덜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은 훨씬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의 발달, 그 다음에 꼬리달까지 덜 펴져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느린 그 발달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올레이크 애시드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죠. 조금 더 좋은, 그래서 좀 더 빠른 발달을 보여주고, 여기에 눈의 색소 형성도 좀 더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HDL이라도 이렇게 트랜스 지방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나쁜, 그리고 왜 이렇게 빨간색이 심하냐면 이 안에 염증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물질도 굉장히 증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왜 염증을 일으키는지 그것은 바로 HDL의 기능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각 제브라피쉬 성체에게 20주 동안 이렇게 포화지방산,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 올레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랜스 지방산을 이제 그 섭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주 이후에 이제 그 혈액도 분석하고 특히 간 조직을 분석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 정상적인 시기를 실시했을 때나 혹은 고지혈증 시기를 실시했을 때나 이런 트랜스 지방을 먹은 그룹에서 굉장히 이렇게 빨간색의 지방간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염증 물질도 역시 빨간색 형광으로 나타나는데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그 염증 물질도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포화지방산은 이제 우리가 고체로 존재를 하죠. 이렇게 이제 선형 물질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불포화지방산, 올레산은 이렇게 이제 액체로 존재합니다. 액체로. 왜냐하면 이렇게 굽어진 형태이니까요. 이제 고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액체를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올레산, 불포화지방산은 훨씬 더 이런 그 지방간의 형성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방산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올레산처럼 불포화지방산은 오히려 지방간을 억제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긴, 비슷하게 생긴 트랜스 지방은 포화지방산보다도 더 나쁜 이런 그 지방간을 유발하고 간의 염증 물질, 산화물을 만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상위 1%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기 때문에 이런 그 트랜스 지방에 의한 고밀도 지단백질의 기능 저하 효과를 이제 규명을 했다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그 여러 군데에 이제 그 소개가 됐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이제 그 소개가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마가린처럼 이런 그 식물성으로 만든 기름을 이렇게 그 트랜스 지방으로 만든 것이 해롭다. 그래서 피부 노화나 지방간도 유발한다는 것을 이제 최초로 밝힌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논문이 게재되고 나서 2015년도에 이제 미국 FDA가 트랜스 지방 퇴출을 결정할 때 이제 제 논문이 이제 인용 논문으로 이제 그 채택이 됐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아동 비만도 역시 그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한 14% 가까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21% 정도의 그 청소년이 비만 과체 중이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서 아주 이제 충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FDA도 이 같이 트랜스 지방을 퇴출하는 것을 이제 같이 동참을 하게 됐죠. 그 당시 그 결식 아동들에게 이제 그 복지의 차원으로 이제 그 쿠폰을 지급을 했는데 이 쿠폰으로 이제 그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많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비만이 더 유발된다는 것으로 이제 언론과 같이 이제 다큐멘터리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식사하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정말 걱정인데요. 이번엔 트랜스 지방이 성인병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밝혀낸 영남대학교 조경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조 교수님. 자, 먼저 트랜스 지방이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네, 그 액체인 식물성 기름을 강제로 고체로 만든 겁니다. 네. 그러면 향이 좋아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래서 흔히 그 도넛이나 혹은 햄버거 이런 곳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쓰인다고 하셨는데 좀 전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편의점 식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맛이 좋아지고 또한 그 고체 기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트륨, 당분은 이 성인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상식이 되고 있는데 이 트랜스 지방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트랜스 지방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좋은 단백질, 노폐물을 걸러내는 단백질을 변형을 시켜서 세포 독성을 일으키고요. 네. 그래서 장기간 우리 혈액 속에 머무르면서 온갖 염증과 온갖 나쁜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데요. 네. 그래서 지방간이나 혹은 그 피부 노화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아이들 문제가 저희들 초점인데 아이들 건강 상태를 직접 체크하셨는데 어떻든가요, 정말로? 특히 그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그 신체 나이가 40, 50대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고요. 40, 50대요? 네. 네.
그리고 그 키는 또래보다 작은데 몸무게는 굉장히 증가한 그 전형적인 비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혈증도 매우 높고요. 그래서 그 지방간까지도 우려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피부 노화를 얘기하셨는데 아이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 결식 아동의 그 피부 수분 함량을 측정해 보니까 네. 그 또래보다도 25% 정도 낮았습니다. 이 말은 이미 그 혈관 노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그 피부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이런 인스턴트 식품은 아이들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먹는데 말이죠. 이거를 음식을 살 때 함유량을 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0.2g까지 있어도 0g이라고 현재 표시할 수 있고요. 네. 또한 그게 한 조각에 0g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끼에 여러 조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하루에 그런 것을 여러 번 또 먹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트랜스 지방은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0g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못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 성인병까지 노출됐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기에 이런 그 트랜스 지방의 섭취를 피해야 되는 것 아주 중요한데요. 더 좀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그 모유 수유를 할 때, 그러니까 여성분들이죠. 이 산모들이 이런 그 부지불식간에 이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이 신생아에게 이 트랜스 지방이 모유를 통해 전달된다는 것을 제가 그 생로병사의 비밀 팀과 같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5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